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템플턴 플랜, 존 템플턴 지음, 박정태 옮김, 출판사 굿모닝 북스입니다. 이 책의 저자 존 템플턴은 글로벌 투자의 선구자로 또 금융시장을 꿰뚫어보는 탁월한 통찰력과 폭넓은 시야로 잘 알려진 현존하는 월가 최고의 펀드 매니저입니다. 미국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템플턴은 예일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에 건너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템플턴은 이 같은 성공적인 투자 실적 외에도 고매한 인격과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박애정신을 두루 갖춘 월가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저자는 어린말에서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내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자기 절제를 통해 도덕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다면 전 세계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보람있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과 손자들도 언젠가 이 책을 읽고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게 소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한 21가지 삶의 원칙,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원칙 1. 삶의 규범을 배우라. 규범 1. 정직은 삶의 규범이다. 존 템플턴이 자라난 시골 마을에서는 말 한마디가 곧 계약으로 통했다.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절대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 말을 뒤집지 않을 것이다. 규범 2. 신뢰는 삶의 규범이다. 전문직업인이나 조그만 상점을 하는 사람이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을 주어야 한다. 어떤 일을 화요일 오후까지 끝내겠다고 말했다면 반드시 화요일 오후에 그 결과물을 넘겨주어야 한다. 진짜 가죽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말했다면 소비자가 받은 제품은 분명히 진짜 가죽으로 만들어졌어야 한다. 규범 3. 진실은 삶의 규범이다. 진실이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충실히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은 잔수를 쓰거나 누구를 속이려 들지 않으므로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규범 4. 불굴의 의지는 삶의 규범이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루어내라. 쉽게 포기하지 마라. 규범 5. 열정은 삶의 규범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부를 바쳐 일에 열중해야 한다. 당신이 열정을 갖고 일하게 되면 거래처와 고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규범 6. 활력은 삶의 규범이다. 이들은 절대 게으르지 않고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성공을 지향하고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활력을 갖고 있다. 규범 7. 겸손은 삶의 규범이다. 부모님, 선생님의 조언과 경험을 즐겁게 받아들여라. 반항하지 마라. 규범 8.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삶의 규범이다. 규범 9. 주는 것은 삶의 규범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주고 또 더 준다. 주게 되면 준 것만큼 되돌아온다. 규범 10.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삶의 규범이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배어있는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실천하라. 규범 11. 기쁨은 삶의 규범이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테레사 수녀의 수도원에서 일하며 공부하던 젊은 여성들이었다. 성공이란 반드시 경제적인 것은 아니다. 성공은 도움을 주겠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다. 규범 12. 이타심은 삶의 규범이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든다.
의학 연구에 매진하는 사람들은 페니실린이나 인슐린과 같은 신약을 개발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을 스스로 발견하라. 우선 여기 소개된 12가지 규범으로 시작하라. 각각의 규범이 가진 의미를 당신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라. 원칙 2. 당신이 가진 것을 활용하라. 존 템플턴은 수십 년간 투자 자문가로 일하면서 자녀에게 막대한 유산을 상속해준 부모를 수없이 지켜봤는데요. 이런 유산 상속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것보다 오히려 아무런 유산도 없이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식이 부모의 지혜를 더 많이 이어받는다. 어린 시절 템플턴은 아버지로부터 추진력과 야망을 어떻게 현실화하는지를 배웠고요. 경제적인 성취욕이 건전한 정신적 가치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데는 어머니의 영향도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템플턴은 어머니로부터 그가 어떤 인격을 갖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이모는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행동을 낳는다는 점을 템플턴에게 가르쳤지요. 템플턴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이 같은 그의 성장 배경이 큰 도움을 준 셈입니다. 성공이란 결코 유산처럼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공이란 각자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내야만 한다. 당신이 가진 강점들을 찾아내고 이런 강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이들로부터 배우도록 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잘 헤아려 듣는 기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질문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조언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데요. 템플턴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상사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맡은 일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이 만약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성공을 뒷받침해주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잘 관찰하라. 그러면 그들이 가진 강점과 그들이 저지르는 실수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어린 템플턴은 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늘 유심히 지켜봤고 나름대로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템플턴은 특히 감당하지 못할 부채를 얻어 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빚으로 인해 자신의 땅이 경매에 붙여진 수많은 농부를 바라보면서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목표가 실현되기를 기다리지 마라.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존 템플턴의 어머니는 많은 교육을 받았고 지식 수준도 높은 그녀였지만 닭과 돼지, 소와 같은 가축을 기르는 것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 정원을 가꾸고 복숭아 나무를 심고 옥수수와 양배추, 체리, 아스파라거스, 콩을 심고 수확했습니다. 템플턴 가족의 식탁에는 늘 신선한 야채와 고기, 우유와 치즈가 올랐지요. 존 템플턴은 어린 시절에 그의 형 하비 주니어와 함께 매일같이 어머니의 일을 도왔습니다. 불과 템플턴 나이 4살 때였습니다. 그는 조금만 일을 하면 어머니가 가꾸는 정원 한쪽에 자기 콩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씨앗은 물론 거의 공짜로 얻었는데요. 수확한 콩은 동네에 있는 가게에 내다 팔아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템플턴은 자기 힘으로 생산해서 팔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머니는 어린 템플턴에게 작지만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템플턴은 아버지로부터 실제로 사업을 벌여나가는 재주를 이어받았고 이런 성격은 그가 받은 유산의 하나였습니다. 돈은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지만 성공은 그럴 수 없다. 성공은 우리 각자가 성취하는 것이다. 성공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님이나 스승, 친구, 직장 동료 아니면 누가 됐던 간에 모범으로 삼을 만한 인물을 정해 그를 본받는 것이다. 원칙 3.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스스로를 도우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여행을 떠나면서 하인들에게 그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하인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 5개, 2개, 1개를 각각 나누어 주었지요. 부자가 돌아와 하인들을 불러 달란트를 어떻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먼저 5개를 받은 하인은 이래저래 투자해서 5개를 더 벌었습니다. 2개를 받은 하인도 2개를 더 벌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칭찬과 함께 더 큰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렇지만 1개를 받은 하인은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워낙 인색하셔서 제가 벌어봐야 도로 뺏어갈 것이라 생각하고 달란트를 땅속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참으로 한심하고 게으른 녀석이구나. 너는 내가 준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 이익이 생기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준 달란트를 은행에라도 맡겼다면 이자가 붙었을 것이다. 내가 준 달란트를 저기 달란트 10개를 가진 하인에게 다 주도록 하라. 템플턴은 우리 대부분이 아주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한 약간의 재능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적은 재능을 주셨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고로 발휘해야 하며 자신의 재능을 남을 위해 써야 한다고 템플턴은 믿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이야기는 본 신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본 신부에게 찾아와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불행하다며 하소연했다. 이 신부는 그를 꾸짖었다.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의 재능이 거리를 깨끗이 하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나아가서 거리를 깨끗이 청소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거리를 걸으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 보십시오. 그 거리를 정말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거리는 유명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재능을 주의 깊게 찾아보라. 신중한 자세로 당신의 직업을 선택하라.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발휘하되 특히 당신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라. 당신도 본의 원칙을 실천함으로써 훌륭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라. 본 신부의 이야기에서 설명했듯이 당신이 가진 훌륭한 영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라. 자, 여기에서 스스로에게 2가지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질문 1. 나는 과연 내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가? 질문 2.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적어도 한 명의 다른 사람이라도 도움으로써 나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원칙 4.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우리 모두는 덕목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덕목 하나하나는 인생에서의 성공을 떠받쳐주는 주춧돌이다. 관대함, 겸손함, 자제력, 낙관하는 자세, 불굴의 의지, 열정, 책임감, 선견지명, 공평무사, 신의, 근면, 포용력, 적극성, 검약, 창의성, 판단력, 침착성, 신뢰, 너그러움, 감사하는 마음, 상식, 정직, 용기, 사랑.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덕목들을 모두 나열해 보라. 당신이 나열된 덕목들에 대해 당신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부터 차례대로 순위를 매겨보라.
이런 다양한 덕목들을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가족들과 또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삶의 덕목들에 대해 토론을 가져보라.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어떤 덕목을 실천해야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룰지에 대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원칙 5.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행복을 찾아라. 받는 사람은 결코 행복을 얻지 못한다. 주는 사람이 행복을 얻는다. 남에게 자신의 일부를 주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친절한 행동, 감사의 말 한마디,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 이해하려는 마음, 적절한 제안, 어려운 처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것 등이 모두 가능하다. 당신의 마음과 가슴 속에 있는 것을 꺼내 친절함으로 포장해서 다른 친구의 마음과 가슴 속에 심어주라. 지금 들려드린 명언은 금융인 찰스 버의 명언입니다. 다음은 의사이자 철학자인 슈바이처 박사의 글입니다. 나는 당신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다. 당신들 가운데 진정으로 행복해질 사람은 남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구하고 찾아내는 사람일 것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종교계 지도자이자 사회개혁 운동가 헨리 워드비처의 글입니다. 누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통장을 보아서는 알 수 없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마음이다. 가진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그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무엇이 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빛나는 부분을 찾아보라. 만약 찾게 된다면 당신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행복이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순수한 강점이며 성공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다. 행복과 성공을 이루기 위한 또 한 가지 비결은 정말로 유익한 목적이 없다면 절대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불가피하게 논쟁을 벌여야 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기초에 당신의 주장을 개진해야 한다. 화를 내는 것은 결코 현명한 행동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법정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았고 단 한 차례도 소송당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행복을 이룰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이유를 일종의 공백기라고 생각한다.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서 게으른 생활을 한다. 하지만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늘 어떤 과제를 정해 계속 일을 해야 한다. 나이가 80이건 90이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항상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 제대로 활동하려면 미리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두어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새로우면서도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면 좋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자신이 지나온 삶에 대해 자서전을 쓸 수도 있다. 어떤 할머니는 자식들과 손자, 친구들을 돕는 일을 했는데 매년 한 차례씩 이들에게 달력을 보내준다. 1년 365일 모든 날짜마다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는 글을 하나씩 적어둔 달력이다. 이 달력을 받아본 사람들은 모두가 매일같이 그날의 글을 읽고 정신적으로 큰 감회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은 할머니도 남을 돕고 행복하게 해주는 활동에 자신의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삶에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선물을 받았을 때보다 선물을 줄 때가 더 행복한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이들이 더 많이 알고 더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애쓰는 활동을 통해 큰 기쁨을 느끼는가? 화를 내며 부딪히는 것보다는 온유한 설득이 더 상대방과의 이견을 원만하게 좁혀준다는 것을 이해했는가? 늘 자기 자신을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하루 내내 적극적으로 생활하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가?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한 21가지 삶의 원칙 중 5가지. 1. 삶의 규범을 배우라. 2. 당신이 가진 것을 활용하라. 3.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스스로를 도우라. 4.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5.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행복을 찾아라. 오늘은 템플턴 플랜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한 21가지 삶의 원칙 중 5가지 원칙 들려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사슴이었습니다.